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출석했을 때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재판에 따라 경영대회에 크게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서 상대적으로 오너리스크 터졌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서는 실형가 등식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첫 재판 임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거 중점적으로 좀 소명하실 생각이신가요? 앞으로 법정 출석하시게 되면서 오너 리스크 커진다는 우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십시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뇌물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항소심하고 대법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보는 쟁점인데 오늘 좀 특이한 게 김주혜 변호사님. 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서 유무죄 판단 다투지 않겠다. 네. 양형에만 신경을 쓰겠다. 네. 이거는 어떤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일단 존중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오히려 양형을 할 때는 그런데 그 막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기보다는 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변론을 하겠습니다가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더 예쁘게 보여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0억 뇌물 공여 혐의로 지금 징역 2년 5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이 됐어요. 집행유예가 나왔죠. 예, 그 집행유예 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 예. 뇌물 액수가 86억이에요.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과 16억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잘하면 우리도 집행유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 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 신동빈 회장의 확정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인데요. 그렇게 치면 이 약간 뇌물 액수가 크니까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겠다는 목적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박민식 의원님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3가지나 당부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재판부가 얘기하는 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 재판부의 그런 태도, 상당히 이제 그 이례적인 태도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법관은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유무죄만 판단하면 되죠. 쉽게 말하면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것이지 뜨거운 가슴은 법관이 역할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법정이라는 곳은 여의도 국회도 아니고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기관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마치 법관이 피고인에 대해서 뭔가 훈계를 하든지 또는 격려를 하든지 간에 예. 뭔가 이제 앞으로 그 삼성의 정책이 뭐냐, 이건희 회장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서 또 재판은 뭐 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 지금 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발언이 법관이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예. 아니면은 다른 뭐 상당히 초등학생을 나무라는 대학 교수님 같은 예.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이 성장률 1%가 예상된 정도로 절박한 위치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너무 뭐 좋은 말을 했지만 법관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희화적으로 만드는 꼴이 된다. 그런 알겠습니다. 기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 참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종구 평론가. 일단 네네.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있는데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다. 라는 네네. 보도였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파문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우리 공화당이나 한국당이
민주당이나 혹은 바른미래당 중에 또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별 의원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내 지역구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공천을 받을까. 근데 이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 특히 우리공화당이라는 것이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의 석방을 그렇게 뭐 무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정당에 대해서 사실은 힘들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그 의외잖아요. 굉장히 의외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들을 지지하고 있다. 라고 계속 그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회도 한 것처럼 그리고 직접 그런 메시지를 시위 현장에서 전달을 계속 했거든요. 집회에서 박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위 여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또 이 보도의 소스를 보면 우리공화당 관계자 발이에요. 봅니까? 당 관계자 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박 대통령이 저는 정치적인 워딩을 특히나 지금 이렇게 쉽게 구체적으로 낼 리가 없다. 아직은 자신은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또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자신이 정말 이 오랫동안 이 구속 생활 때문에 힘들면 사실 사면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추스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만약 했다고 했을 때 이 발언이 자신한테 돌아오거나 혹은 보수 정치에 돌아오는 것들의 파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것이다. 하나의 어떤 발언도. 그래서 이 발언이 진위 여부에 저는 사실 허위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보죠. 우리공화당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유영하 변호사도 사실이 아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유일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인 줄 아는데 그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던데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기회 요인과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그게 커지니까 자가 발전을 통해서 상황을 조절해 가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현재 우리 공화당 체제가 아닌 체제로 바꿔가지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란이 촉발되거나 상황 변화의 원인, 그 동인이 촉발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가 사실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말하지 않아도 만약에 다음 총선에 우리 공화당 내지는 박근혜 신당으로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뭐냐면 선거법이 바뀌는 경우인데 그런다면은 어떨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세력 안에 있다면 충분히 이런 어떤 시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글쎄 한국당과의 통합론이 어설프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한 기사였을까요? 일단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어설프게 우리 공화당에 대한 통합론이라든지 어설픈 행동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탄핵 역적 주동자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한 발의 통합 논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탄핵 선동했던 62명에 대한 지역구에 1차적으로 후보를 낼 생각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인지 자유한국당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유승민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나왔다 이 기사가 박민식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총선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우선 이런 기사의 최소한의 검증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토론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보면은 그냥 핵심 관계자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검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세칭 가짜 뉴스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
보수가 분열되는 상황을 이렇게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지지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예, 그런 스탠스를 총선 때까지 유지할 거로. 하여튼 보수가 통합되는 것이 통합적으로. 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옳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선거법이 바뀌면은요. 예. 따로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런 통합적인 방정식도 있죠. 그런 방정식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